안녕하세요. 오늘은 쿼런틴 읽어보고 시간입니다.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 되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고 읽다가 읽다가 계속 이렇게 넘어갔던 책입니다.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SF 소설인데요. 이해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SF의 되게 명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렉 이건님의 주관적 우주론 3부작의 첫 번째 쿼런틴 책이었는데 저는 쿼런틴만 샀어요. 그래서 두 권을 더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이해시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쿼런틴의 미래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버블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안 보이고 하늘이 어떤 버블에 쌓여서 사람들이 약간 갇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뭐랄까 스마트폰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되게 신기한 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모드라는 기능이 뇌에 다 연결돼 있어서 뇌 속에서 아예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드가 암호 비서도 있고 백룸 워커라고 있고 뭐 P3, P4, P5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각 그 어떤 것들이 이제 할 때마다 암호 비서가 암호를 알려주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조합하는 슈퍼컴퓨터가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머리에서 그거를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인데 우리의 주인공은 닉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려봤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졌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이해를 해야 했어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닉이라는 사람한테 하루는 수사가 맡겨집니다. 닉은 전직 경찰이었고요. 여기에서 그 버블이 아까 쌓여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버블을 추앙하는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버블을 추앙하는 종교 단체에서 이 버블에 대한 어떤 얘기만 하면 다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 대테러를 일으켜요. 그런 대테러 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대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타겟이 돼서 집이 날아가서 부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슬픔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슬픔을 조절하는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딱 키고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고 뭐 이게 보디가드 같은 거 할 때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모드가 있어서 그렇게 모드를 키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고 생리적 현상도 다 없앨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슈퍼컴퓨터를 내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탐정이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리사를 찾아주셔요. 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뇌사 상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돼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돼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애시당초 지체장애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로라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긴 한 거였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이제 오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사를 착수하고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갔는데 로라가 투약받고 있는 약을 수입하는 회사, 취급하는 회사가 로라를 납치해 갔을 거라고 단서를 찾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거기서부터 또 반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책을 읽으신 분은 읽고 안 읽으신 분은 안 읽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회사에 침입을 하게 되고 잡혀요. 잡혀서 그 사람들한테 뭘 주입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어떤 모드를 머리에 심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모드를 심게 돼요. 근데 그 앙상블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그냥 모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P3, P4 같은 모드인가?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앙상블? 앙상블? 어쨌든 앙상블이 제2의 종교가 된 것처럼 앙상블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 모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충성 모드를 뇌에서 키는 순간
자의적이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충성하게 되는 그런 모드로 되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배신도 못하고. 어쨌든 그 충성 모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군분투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 임무를 맡게 되는 게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돼요. 이 분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를 양자역학의 세계로 돌아가게 해주는 여성이거든. 인도해줍니다. 이 여자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야심이 많은 과학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자역학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양자역학 실험에서 자신이 표준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닉이 무슨 표준치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이 실험을 할 수 있어 해서 음이온 실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이온 실험은 음이온을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이온을 벽에다 투과했을 때 계속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하는 게 나타나지만, 나중에 그게 내가 관찰함으로써 그게 벽에 계속 부딪히게 되면 일관된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내가 관찰해서 그게 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갔던 게 위로 갔다면 두 번째 가고도 위로 가고 세 번째 가도 계속 위로 갔다는 어떤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복됨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확장이라고 해요. 확장이 되면 이 세계가 엄청 많은 세계가 되는 거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세계가. 그래서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잘 이해하신 분들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실험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이게 확장된 개념인가? 확장되지 않은 개념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확장된 건 뭐냐면 내가 무수히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확장이고, 축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 손이 하나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확장을 하면 이 손이 한 수백 개가 되는 거고 자의식이 수백 개가 생기죠. 그래서 그 각자 다른 버전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갔나요? 어쨌든 그런 양자역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데, 결국 이 여자가 실험하고 있던 그런 것을 이 사람이 훔쳐요. 그 모드를 어떻게 훔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닉이 이 사람을 계속 보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그런 확장하고 축소하는 걸 이 남자가 갖게 돼요. 갖게 되면서 저 이 대목을 제가 3번 읽은 것 같아요. 갖게 되면서 이게 220쪽부터 쭉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게 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 있고, 동시적인 다른 버전을 동시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확장한 개념의 어떤 다른 버전들이 만약에 내가 축소를 했으면 원래대로 돌아옴을 하나만 기억함을 유지하거든요. 현상의 내가 됐을 때 다른 버전들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버전들이 살해당하는 건 아닐까? 라는 말을 해요. 내가 거기서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살해?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확장을 해서 그 확장된 다른 버전이 없어지는 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관의 멘붕이 되면서 이제 또 책을 한번 던졌습니다. 저는 책을 되게 상상하면서 잘 읽는 편이라서 이 책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모르고 그냥 도전했던 제 자신을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책은 무엇이지? 이 책은 뭘까? 근데 재밌긴 해요. 왜냐하면 약간 스릴러 장르와 수사물 장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줄거리로 자꾸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앙상블이라는
그거를 되게 존중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을 이용당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원래 스토리가 뻔하듯.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확장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어떤 그런 종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진 사람들의 견해로는 이 확장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지구 안에서 확장을 계속해서 계속하면 무수히 많은 존재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블에 닿아서 이 버블 넘어서면 아주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세계가 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을 넘어서야 된다. 이 버블은 사실 태양계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를 감싸서 이제 현재 확장되지 않는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버블 메이커, 버블을 만든 사람은 버블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버블 메이커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버블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있는 어떤 단체와 닉이 싸웁니다. 결국엔 닉은 되게 걱정을 하지만 닉의 다른 확장 버전인 다른 존재가 결국 그 자기 존재를 없애지 않아야 됨을 알리기 위해서인지 어떤 그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뉴홍콩에 있는 지리적인 뉴홍콩이거든요. 뉴홍콩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 안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확장을 합니다.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식물도 확장을 하고 아이들도 확장을 하고 점점 확장을 해요. 점점 확장을 해 가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 끝에 에필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닉의 에필로그가 있는데 닉의 에필로그에서는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쿼런틴을 한번 읽어보시고, 쿼런틴이 나는 재밌었는데 너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굉장히 뇌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이 책은 170페이지 여기까지 170페이지 여기까지는 6장 전까지는 이 세계관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람이 어떤 닉의 어떤 히스토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부터 한 200페이지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로라를 찾아다니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어떤 메커니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뒤쪽까지는 루이랑 그 다음에 류를 배경으로 해서 캐넌의 멤버가 되고 ASR이라는 ASR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기업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아가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요, 내용이. 그래서 포과이라는 여자, 아까 이 여자를 보호한다는데 그 포콰이? 이름이 어려워요. 포콰이라는 여자분을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 업무를 하면서부터 이제 앙상블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앙상블에 노출이 되고 앙상블을 훔쳐내서 이제 그거를 터트리자는 그런 단체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거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확장이 되고 말고 이 지구는 뉴홍콩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이 어떻게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관통하는 거는 모든 것은 결국 평범한 일상으로 귀속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모든 챕터가 전부 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 책 읽으신 분들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헤매봅시다. 같이 헤매실 준비가 되셨나요?
읽어보시면 제 마음을 잘 이해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15분 토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